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빛 입자라고 하는 것은 광량자라고 해서 빛이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빛의 입자가 많다, 적다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빛 입자가 많다, 작다라는 얘기는 빛 입자가 많다는 얘기고, 그 빛 입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돌을 어떻게 하고 있다? 충돌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충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두운 빛인 경우는 빛알갱이의 숫자가 적다, 따라서 충돌수가 작다, 따라서 튀어나오는 전자수도 작기 때문에 전류가 약하다. 따라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는 빛의 밝기와는 관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광량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빨간색으로부터 출발해서 빨주쪽 파남부. 자, 빨간색 바깥쪽은 적외. 자, 보라색 바깥쪽은 좌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고요? 파장이 길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방향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HF 또는 람다분의 HC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크고요, 반대쪽으로 갈수록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방향자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방향자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세게 충돌한다, 이런 얘기야. 세게 충돌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빛 입자가 전자하고 부딪힐 때 빵! 이렇게 부딪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방향자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빵! 세게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는가? 튀어나온 전자도 팍!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비해서 적외선이나 빨간색은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니까 어때요? 튀어나오는 전자가 안 튀어나오거나 튀어나오더라도 운동에너지가 작은 운동에너지로 튀어나오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량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밝기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꼭 좀 정리하시고, 여기 다른 거는 크게 정리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림을 좀 보시면, 자, 거기 그림 보시면 운동에너지가 있고요, 진동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걸 그리면 무슨 진동수? 문턱 진동수라고 그러고, 이때 이 에너지 값을 우리가 이람수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죠. 이람수라고 하는 것은 문턱 진동수가 F0일 때 HF0, 즉 전자를 띄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때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플랑크 상수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체크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네, 이거 외에는 뭐 특별히 정리할 건 없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용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워낙에 쉬워서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했던 것들은 여기 우리가 기본적인 유형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런 개념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약간 범위를 넓혀도. 왜냐면 우리 교과 과정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하면 낼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씩 범위를 약간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1번 한번 보세요. 다음은 빛의 진동수와 세기에 따른 방전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과정과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실험 과정. 검전기 위에 아연판을 놓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켜 금속박이 벌어지도록 한다.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실까요?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시켰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시킨 상태에서, 자, 여기 봅니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시켜 놓은 거야.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시켜 놨다,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를 띄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아연판에 네온등을 비춰본 겁니다. 또 다는 아연판에 네온등 대신에 자외선등을 비춰보고요. 라는
자외선 등을 아연판에 더 가까이 비춘다. 자, 가까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빛의 밝기를 더 밝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결과를 봅시다. 나에서는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여기다 뭐를 비췄다 그랬어요? 네온등이라고 하는 불빛을 비췄더니 얘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네온등은 HFN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금속의 이람수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된 상태에서 여기다 뭘 비춰준다? HF 자외선 바이올렛 됐나요? 자외선을 비춰줬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다 그랬어? 결과 오므라들. 왜 오므라드는 겁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전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오므라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HF의 바이올렛,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이람수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실험 결과 라의 결과 볼까요? 라에서는 다에서보다 금속박이 더 빨리 오므라든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얘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는 얘기는 더 밝은 빛을 쪼였다는 얘기죠? 그럼 충돌하는 수가 어때? 더 많죠? 그럼 튀어나가는 전자 수가 어때? 더 많다. 그러니까 더 빨리 오므라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봅시다. 철수. 다 과정입니다. 아연판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를 바꾸기 위해서야. 그렇죠? 네온등이었다가 아연등으로 바꾼 거니까. 됐어요? 자,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것은 아연판에서 광전자가 방출되기 때문이야. 그렇죠? 민수, 자외선을 가까이 비추어 빛의 세기를 크게 했더니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증가했어. 그렇죠? 전자가 많이 튀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2번 봅니다. 그린 강과 같이 투명한 진공 용기에 들어있는 금속박 검정기 위에 금속반 PQ를 아까 올려놓고 단색광 A를 비췄더니 Q에 올려놓은 검정기의 금속박만 벌어졌다. 왜? 전자가 튀어나갔기 때문이죠? 되셨나요? 자, 근데 A는 튀어나갔어요? 안 튀어나갔어요? A에선 전자가 안 튀어나갔죠? 그러니까 이람수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P하고 Q 중에 누가 이람수가 더 큰 거예요? P가 이람수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P에 비추는 빛의 단색광을 B로 바꿨더니 금속박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얘가 P가 이람수가 크다는 걸 알고, 두 번째는 HFA와 HFB를 비교했을 때 A를 P에 더 비췄더니 안 튀어나갔는데 B를 비췄더니 튀어나갔다는 얘기니까 누가 진동수가 더 크다? B가 진동수가 큰 빛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철수. 금속박이 벌어진 것은 금속박이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이야? 맞아요. 금속박이 마이너스로 대전됐냐고요? 여기 봐. 지금 얘는 원래는 뭘 띄고 있던 애야? 처음에는 뭘 띄고 처음에부터 벌어져 있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뭐였어요? 중성이었어, 중성. 그런데 여기다 빛을 비췄더니, HF를 비췄더니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갔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실험은 마이너스를 해놓고 실험한 거고, 이건 중성인 상태에서 실험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금속박이 벌어진 거는 금속박이 마이너스로 대전되기 때문이 아니라
플러스로 내전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0이 진동수가 작은 빛을 검출하는 광 센서에 사용한다면 진동수가 작은 그러니까 어떤 광 센서를 쓴다는 거야? 일함수가 작은 걸 써야지 민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함수 작은 누구야? P가 작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광 센서에 사용한다면 Q가 P보다 유리해. 그랬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응? 그러니까 Q의 일함수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잘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Q가 P보다 유리해. 그랬으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잘 튀어나오니까 얘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함수가 크면은 전자가 잘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이 센서로 쓰긴 나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철수 0이 철수는 틀렸고 0이는 맞았어요. 됐나요? B를 Q에 비치면 전자 금속박이 벌어지지 않나요? 당연히 벌어지죠. 그죠? 이것도 벌렸는데 뭐 이거 못 벌리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0이가 맞았다. 됐나요? 이건 남녀 차별이다. 여자하고 남자 다 틀렸어. 자, 3번 문제 봅니다. 자, 3번 보세요. 그림은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추어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단색광의 파장과 세기를 변화시킬 때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실험 1을 봅시다. 실험 1은 파장이 람다, 세기는 2i라고 했어요. 그럼 최대 운동 에너지가 파장이 람다일 때 2이니까 파장이 람다인 2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자, 람다분의 HC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함수에다가 얼마가 돼야 돼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파장이 똑같으니까 실험 1이나 2나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얼마가 돼? 파장이 2분의 3람다죠? 그러니까 3람다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EHC라고 하는 것은 W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기억. 가는 2다? 틀렸죠? 2가 돼야 됩니다. 되셨나요?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개수는 실험 1에서가 실험 2보다 크다. 그렇죠? 빛의 세기가 세니까 그만큼 전자도 많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됐나요? 금속의 일함수는 계산해 볼까요? 자, 요거 대신에 집어넣읍시다. 자, 2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가? 넘어가면 3람다분의 EHC-W가 되는 거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람다분의 HC라고 하는 것은 W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W 플러스 3람다분의 4HC죠? 마이너스 2W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람다분의 HC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W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W는 3람다분의 HC 맞았네. 되셨어요? 따라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나요? 오케이. 4번. 그림은 도난경모기에 작동하는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외선이 광전관 내부에 아연판을 비추면 스위치가 P 부분에 접촉되어 부조가 울리지 않지만 자외선이 딱 차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외선이 차단되면 스위치가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소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소레노이드가 있는데 이렇게 감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이게 흐른다 이 말이야. 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이렇게. 됐어요?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배터리에 됐어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자, 얘가 얼마가 돼? K의 X라고 하는 힘이 여기 작용하겠죠, 그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요거 탄성력하고 일로 잡아당기는 뭐하고 자기력이 있잖아요, 그죠? 됐나요? 그럼 탄성력이 더 큰 거예요? 자기력이 더 큰 거야? 자기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자기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빛이 차단돼 버리면 더 이상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가 안 흐르니까 자기력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떡! 하고 떨어져서 P점과 Q점이 붙어버려. 알겠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니까 부저가 삑 하고 울리게 된다 이 말이야. 제 말 이해됐어요? 이게 도난경보기의 원리다 이 말이야. 자, 기억. 자외선의 진동수는 F0보다 크다. 맞나요? 문턱 진동수보다 크니까 전류가 흘렀겠죠? 그 다음에 경보기의 작동 여부는 자외선의 세기와 관계없다? 관계 있어요? 없어요? 경보기의 작동 여부는 자외선의 세기와는 관계가 있어? 없어? 거기 봐봐. 만약에 자외선이 약하게 흘러요. 그러면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 이 자기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자기력은 뭐하고 비례하게 돼 있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랑 비례하지 않을까요? 자기장이 세야, 여기 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세다는 얘기는 자기력이 세다는 얘기죠? 자기장이 세니까, 그죠? 근데 이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뭐야? K2-에 뭐라 그랬어요? N의 I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전류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땡기님이 센 거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밝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가 약해지니까 이 힘이 약해지게 돼요. 그럼 떡하고 경보기 울려버리는 거야. 빛의 세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빛이 차단되면 빛이 없으니까 뭐야? 전자 안 튀어나오게 하냐? 내가 알겠어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맞았어요. 자외선 대신에 진동수가 F0보다 작은 빛을 비추면 부저가 울린다. 맞나요? 전류가 안 흐르잖아. 여기에 전자가 발생을 안 하니까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부저가 발생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도 이것이 어떻다? 맞았다 이 말이야. 얘가 관계가 있다. 니은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 두 개가 답이죠.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 자, 테마 45로 넘어가겠습니다. 큰일 나네. 큰일 났어. 아이고,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드네. 자,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 자,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입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성질도 나타난다? 파동의 성질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입자가 파동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회절도 일어나고 간섭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파동성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회절과 간섭 현상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질량이 m인 이 입자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얘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날아간다는 뜻이 아니야. 웨이브를 그리면서 날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게 됐을 때 그 가지는 파동의 파장을 뭐라 그래? 물질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 파장은 얼마가 된다? mv분의 h가 된다는 거 꼭 외워두세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입자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 m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2m분의 뭐가 됩니까? p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m 하나가 올라가서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p는 2m의 2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트. 되셨나요? 따라서 이 물질파라고 하는 것은 얼마? 루트에 2m의 2k분의 얼마다? h 이렇게 돼요. 되셨죠? 이 식 무조건 외워야 돼. 됐어요? 따라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파장은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져요. 그럼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입사성이 커진다는 얘기야? 파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야? 입자성이 커진다는 거죠. 왜냐면 회절과 간섭을 생각하면 돼. 회절은 어떤 때 잘 일어난다고 했어요? 파장이 길 때. 알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 때 파동성이 잘 나타나. 알겠어? 회절 간섭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 입자성이 강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물질파를 확인한 사람은 데이비슨과 저머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봅시다. 데이비슨과 저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전자선 같은 걸 때려버리는 거죠. 그죠? 또는 알파 입자를 때려도 되고, 무슨 다른 입자를 때려도 상관없어요. 양성자를 갖고 실험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알겠나요? 근데 데이비슨과 저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전자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전자를 가지고 팍 때려버린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원자, 니켈 원자라고 하는 거에 격자가 있을 거 아니야. 원자 구조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의 뭐의 역할을 해주냐면 슬릿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알겠어요? 격자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격자 구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전자를 땅땅 때려줬을 때 여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놈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반사되는 놈이 있는데 얘가 들어갔다 오는 경로하고 얘가 들어갔다 나오는 경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그럼 경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반드시 뭐가 나타나? 경로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은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경로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되지만 경로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간섭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로 차이야. 아까 우리가 물결파 출렁출렁 하면서 무늬가 나타났잖아요. 이건 다 경로차. 반파장이 짝수배, 반파장이 홀수배라고 하는 경로차가 있었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나타난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전자라는 거는 입자잖아요. 입자인데도 어떻더라는 거야? 간섭 무늬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간섭 무늬가 한 군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밝고 어둡고 하듯이 나타나. 그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야? 퍼지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절도 일어나고 간섭도 일어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자가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적게 발견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무늬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내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즉 전자가 많이 발견되고 적게 발견되고 많이 발견되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거다? 간섭을 했기 때문이고, 무늬가 퍼져서 나타나는 것은 회전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데이비슨과 저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다 이 말이지. 됐어요? 그리고 이거 이전에 누가 톰슨이 뭘 발견했어? X선의 회절과 간섭 무늬와 전자선의 회절과 간섭 무늬가 어떻다?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럼 왜 비슷한 거야? 왜 X선의 간섭 무늬와 회절, 전자선의 회절 간섭 무늬가 같은 이유가 뭐야? 어? 헤이, 왜 무늬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파장이 똑같기 때문이니까 아니야. 응? 그러니까 뭐가 똑같다? 운동량이 똑같아서 그래. 왜냐면 빛도 엑스레이라는 빛도 입자야. 그러면서 파동이기도 한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가지는 운동량과 전자선이 가지는 운동량이 어떻기 때문에 거의 똑같으니까 파장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늬가 어떻게 나타나?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선과 X선이 간섭 무늬가 왜 유사하게 나타났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운동량이 같아서 그래요. 운동량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러면 된다 이 말이야. 제 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물질파를 이용하는 얘는 전자연미경이 있죠? 그리고 중성제를 이용한 금속의 결정체의 내부 구조를 본다든지 하는 것들. 됐어요?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자, 마저 문제를 좀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해봅시다. 예상 문제 1번 보세요. 그림은 철수, 민수, 영희가 물질파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옳게 말한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어요. 속력이 같은 경우 전자의 드브로이 파의 파장은 야구공의 드브로이의 파장보다 길어? 해보세요. 속력이 똑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죠?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파장이 어때? 짧아지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야구공의 드브로이 파장보다 길어 그랬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야구공보다는 전자가 파장이 길게 나타나니까 회절이 잘 일어나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야구공 같은 거에서는 그러니까 이 파동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어? 그럼? 그러니까 야구공은 운동량이 크니까 똑같은 속도라면 알겠어요? 운동량이 크니까 파장이 짧게 나타나잖아. 회절이 잘 안 일어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파동성이 잘 안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철수는 맞았죠? 전자의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전자의 드브로이파의 파장은 감소하니까 민수도 맞았어요. 전자의 파동적 성질을 이용한 예로는 전자연미경이 있어. 맞나요? 네, 철수와 민수, 영희가 다 맞았습니다. 아, 이거 남녀 성평등에. 2번. 다음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미세 물체를 관찰하는 전자연미경의 사진과 이에 관한 설명이다. 자, 봅시다. 수십 킬로볼트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를 이용하여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 높은 분해능에 상을 얻는다. 분해능이 높다라는 건 뭐야? 회절이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회절이 잘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이야. 회절이 잘 안 일어나서 퍼지질 않으니까 상이 뚜렷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두 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분해능은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빛이나 물질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증가한다. 그렇죠?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일어나니까 분해능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져요.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분해능은 좋아져. 알겠어요? 전압이 V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EV다. 여기 봐. 그럼 이걸 어떻게 써도 된다는 게야? 루트에 EM에 EV분의 H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자,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임자로 골라봐라. 단, E는 기본 전하량, M은 전자의 질량, H는 플랑크 상수이다. 기억, 전자의 드브로이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아요. 잘 회절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분해능이 좋은 거야. 알겠어요? 분해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의 속력을 증가시켜야 돼? 감소시켜야 돼? 증가시켜야지 파장이 짧아져서 분해능이 좋아져.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전자의 드브로이의 파장은 EN, EV분의 H다. 그럼 그렇죠? 네, 따라서 기억과 비교해서 4번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철수가 데이비슨과 거머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데이비슨과 거머는 니켈 열정에 54V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선을 입사시켰더니 50도의 각으로 산란된 전자가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50V니까 전압이 커 작아. 54V 정도면 이게 전압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아까 전자현미경에서는 보통 몇 볼트라고 했어요? 내 수십만 볼트라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이 파장이 여기 보세요. 전압이 작으니까 뭐야? 요 밑에 값이 작은 거죠. 그럼 파장이 어때? 그러니까 회전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일어나지. 야 이게 작으니까 이게 작으면 이 값이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전이 잘 일어나니까 파동성을 검증하기가 쉬운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데이비슨과 거머가 이 전압을 엄청 높이 실험했어. 그러면 파동성을 관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됐나요? 이들은 X선의 결정면에서 반사하여 회전하는 것과 같이 전자도 회전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을 구한 후 50도의 각으로 산란된 전자가 무슨 조건을 만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뭘 보강이야 상쇄야? 보강이야 상쇄야? 보강이 일어난 거죠. 보강, 상쇄, 보강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전자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보강 간섭을 한 거야. 보강 간섭. 알겠어요? 드브로이의 무슨 이론을 검증한 거야? 물질파 이론을 검증하니까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해가 되셨나요?